질문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갈수록 질문하지 않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질문하지 않는 사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결국 중국의 기자가 질문했던 에피소드를 알고 계신가요? 미국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따로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결국 중국의 기자가 아시아 기자들을 대표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하지 않는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릴 때 진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냥 쉴 틈 없이 계속 물어봅니다. 엄마, 저건 뭐야? 아빠, 이건 왜 이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세상 모든 것들이 신기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답을 알려줘도 나중에 똑같은 것을 또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2020년 3학년, 2021년 4학년, 그리고 올해에는 5학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5학년인 올해 아이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항상 따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있는 사람 있나요? 괜찮습니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매 시간 기회를 주는데 실제 질문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이고 매번 물어보는 아이들이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설명을 알기 쉽게 잘하고 모든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질문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물어보면 분명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해결해야 하는데 모르는 채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친구들을 의식하고 질문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끼리 동학년 협의를 하거나 전체 교직원 회의를 할 때에도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교직원 회의를 할 때에는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질까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판받을까 두려워서 아예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말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범하고 둥글둥글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로 194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시도어 아이삭 라빈은 어떻게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는지 묻는 기자에게 어릴 때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항상 라비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고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니?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부모님들은 어릴 때 학교와 가정에서 정답만 찾고 궁금증을 나누거나 사고력을 자극하는 좋은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왜 그런지 깊이 고민하며 숙고하지 않고 답을 받아 적기에 급급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아이의 다양한 반응에 어떻게 대응하며 피드백을 보여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른들이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 중 조용히 해! 가 있습니다. 아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 친구나 형제,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나 선생님께 묻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그것을 시끄럽고 당장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이는 잘 몰라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잘 모르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답을 알아나가야 모르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의 경우 수업을 받을 때 나 혼자 계속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다고 질문을 하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학교에서 질문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질문을 할 때 너무 길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무엇을 물어보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하고 알고 싶은지 한 가지만 짧게 확실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보통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면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는 흔하지 않고 TV 토론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후보는 메모를 하며 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그 질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수한 질문이 아니라 보편적인 질문을 합니다. 즉,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필요하고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 수업 시간이면 사회 수업 내용과 관련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회 수업 시간인데 오늘 미술 시간에는 뭐 해요? 오늘 알림장 꼭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담임선생님께 따로 물어봐야 합니다. 셋째,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합니다. 닫힌 질문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닫힌 질문은 내가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열린 질문은 정답이 하나가 아닌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질문은 닫힌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열린 질문을 통해 상상력, 창의력, 비판력 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방금 이야기한 학교에서 질문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연습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좋은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질문하지 않거나 참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기심은 좋은 것이며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발명품도 그 시작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질문하지 않는 사회, 좋은 질문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성인 대상의 모임이나 강연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궁금한 점이 있어도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 있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스스로 고민하며 탐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본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 질문하지 않는 학교와 가정은 너무 슬픈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아이와 많은 질문과 대화를 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